옛날 옛적 한국의 강릉 지역에는 파도가 춤추고 바람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바다가 있었다. 그 바다에는 인간들에게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고, 이 생명체들은 바다의 조화와 평화를 유지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강릉바다 깊숙한 곳에는 파도의 여왕이라 불리는 위대한 존재가 있었다. 그녀는 빛나는 비늘을 가진 긴 용의 형태를 하고 있었으며, 은빛 날개는 햇빛을 받아 눈부신 무지개 빛을 뿜어냈다. 그녀는 바다의 모든 생명체들을 보살피며 인간들이 바다를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도왔다. 하루는 그녀가 바다 위를 날아다니며 공기의 흐름을 느끼던 중 육지에서 온 기이한 음향을 감지했다. 그것은 해안가 마을에서 들려오는 슬픈 노래였다. 마을에는 한 젊은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부모를 여의고 홀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매일 그녀와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던 작은 도요새였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도요새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자 소녀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녀는 매일 바닷가에 앉아 이를 노래로 표현하며 도요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아름다워 바다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닿았고, 결국 파도의 여왕에게까지 전해졌다. 파도의 여왕은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게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여왕은 소녀에게 나타나기 위해 사람의 형상을 취하고 기고 빛나는 옷을 입고 그녀 앞의 모습을 드러냈다. 소녀는 놀랐지만 여왕의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에 금세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여왕은 소녀에게 말했다. 내가 도요새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바다의 파도처럼 순수하고 아름답구나. 너의 노래는 바람을 타고 온 세상에 울려 퍼졌단다. 나는 너를 도와주기로 결심했단다. 그리고는 소녀의 손을 잡고 바다로 들어갔다. 신비한 힘으로 소녀는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었고, 여왕과 함께 바다 속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에서 그녀는 잃어버린 도요새가 사시는 마법에 걸려 작은 물고기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왕은 소녀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내가 진정으로 친구와 함께 하고 싶다면 너의 순수한 마음으로 마법을 풀 수 있단다. 소녀는 진정한 우정의 힘을 믿고 도요새의 진심을 담은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기적처럼 물고기는 다시 도요새로 변하였다. 도요새는 소녀의 곁으로 날아와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행복에 겨워했다. 이후로도 소녀는 여전히 마을의 해변가에서 노래를 불렀고, 파도의 여왕은 바다의 평화를 지키며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소녀의 노래는 여전히 바다의 생명체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강릉의 바다는 영원히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사람들은 전해 내려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바다를 사랑하고 존경했다. 그리고 언제나 마음속에 파도의 여왕과 소녀의 전설을 간직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오래전에 경상북도 상주 지역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과일나무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이 나무는 매년 특정 시기에만 열매를 맺는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 열매는 맛이 아주 뛰어나고 한번 먹으면 누구든 큰 지혜와 강한 체력을 얻게 된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비밀의 나무로 불렀다. 하지만 나무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시점을 아는 이는 없었기 때문에 오직 운 좋은 몇몇 사람들만이 그 열매를 먹어볼 수 있었다. 마을에서는 이러한 행운을 가진 이를 선택된 자라 부르며 이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다. 어느 해 봄, 상주에 어린 소년 하나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산돌이었다. 산돌은 항상 모험을 즐겨했고 자연을 사랑했으며, 특히 숲속에서 길을 찾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날 산돌은 우연히 숲속 깊은 곳에서 낯선 길로 접어들었다. 산돌은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에 푹 빠져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눈앞에서 거대한 신비로운 나무와 마주쳤다. 그 나무는 확실히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비밀의 나무임이 분명했다. 나무는 은은한 빛을 발하며 산돌을 부르는 듯했다. 산돌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나무를 만져보았다. 그 순간 나무는 따뜻한 기운을 내뿜으며 산돌에 계속 사귀는 듯한 소리를 들려주었다. 용감하고 정의로운 자여, 너는 나의 열매를 취할 자격이 있다. 나무는 산돌에게 반짝이는 열매 하나를 떨어뜨렸다. 산돌은 그 열매를 조심스럽게 받아 맛보았다. 그러자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막대한 지혜와 기운이 솟아올랐다. 산돌은 나무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더욱더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무에 대한 전설을 더 자세히 들려주며 그들에게도 자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 후로도 매년 봄이 되면 비밀의 나무는 특별한 이에게 열매를 내리며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숲을 잘 보살피며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였다. 세월이 흐르고 상주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곳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비밀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산돌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 내려왔다. 이렇게 상주의 신비로운 과일나무는 전설로 남아 모든 이들에게 자연의 위대함과 조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하늘과 땅이 가까웠던 시절 강원도 영월에는 특별한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의 이름은 별빛강. 강은 맑고 투명했으며 밤이 되면 하늘의 별빛이 강물에 비쳐 마치 하늘을 따라 흐르는 듯 했습니다. 별빛강 주변에는 한 마을이 있었는데 이곳 사람들은 강을 도깨비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강가에는 작은 오두막집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곳에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빵과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두막을 지나칠 때마다 집주인의 모습을 보기를 바랐지만 누구도 그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소원나무라는 전설 속 나무도 있었습니다. 나무는 무성한 잎을 자랑하며 해마다 첫눈이 내릴 즈음 나무에 매달린 열매로 사람들이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열매를 따서 그 안에 자신의 소원을 속삭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새로운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행을 하던 중 우연히 마을을 발견하고 이곳에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준휘였습니다. 준휘는 첫눈이 내린 날 소원나무를 찾아가 자신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마을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이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준휘는 매일처럼 강을 따라 걷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가에서 신비로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고운 목소리로 준휘를 반겼고 자신이 별빛강의 수호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별이었습니다. 둘은 금방 친구가 되었고 별이는 준휘에게 강과 마을에 얽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준휘와 별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나 강가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별이는 준휘에게 강의 마법과 소원나무의 비밀에 대해 조금씩 알려주었습니다. 소원나무는 사실 강의 기운으로 자라나는 신비로운 나무였고 나무에 매달린 열매는 별빛강의 힘을 지닌 특별한 열매였습니다. 이 열매를 통해 사람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준휘는 어느 날 별이에게 물었습니다. 별이, 너는 여기서 뭘 원하는 거야? 너의 소원은 무엇이니? 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영원히 평화로워 순간을 지키고 싶어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보고 싶어. 준이는 별이의 꿈에 감명을 받아 자신도 나눔과 이해를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작은 일이라도 서로 돕고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준이는 점점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준이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별이와 함께 마을의 수호자로서 별빛강과 소원나무 그리고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오두막에서 나오는 빵과 차의 주인이 된 준이는 장차 이 마을을 찾을 모든 여행자들을 환영하며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역할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월의 별빛강과 소원나무는 마을에 사랑과 희망을 담은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늘의 별만큼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따뜻한 만남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산과 마을이 어우러져 산사람과 들사람이 하나로 지내던 시절 강원도 깊은 산 속에는 흐린 산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마을 이름은 종종 안개로 덮여 흐리 날씨가 많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그 안개 너머로 펼쳐진 모습은 누구나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자랑했다. 이곳에는 보통 마을 사람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점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수명이 일반적이지 않게 길었다는 점이다. 이곳 사람들은 100살을 넘기는 일이 흔해져 자연이 장수 마을로 알려졌다. 그린 산골의 장수 비결을 두고는 여러 가지 전설이 전해왔다.
어떤 이는 마을의 물이 특별하다고 했다. 마을에 있는 영농수라는 샘물은 매일 새벽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건강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이 매일 차례로 숲의 제단을 지키며 대자연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이 제단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힘을 조화롭게 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의 비법을 속삭여준다고 알려졌다. 마을의 중심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영감이 살고 있었다. 대장장이라 불리는 그는 매일 아침 안개가 걷히기 전 가장 먼저 샘을 찾는 사람이었다. 그가 샘에 물을 마신 후에는 마을 사람들도 하나 둘 모여들어 물을 나누곤 했다. 하지만 마을 어린이들 중강심이라는 사내아이만큼은 이 전통을 따라 사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모험을 떠나 숲을 탐험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강심은 다종다양한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과의 사귐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배워갔다. 어느 날 강심은 숲 깊은 곳에서 빛나는 꽃을 발견했다. 그 꽃은 그가 이전에 본 어떤 꽃보다도 환상적이고 휘황찬란한 빛을 뿜었다. 강심은 그 아름다움에 끌려 다가갔고 꽃 곁에서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꽃은 흐린 산골의 진정한 비밀이니라. 이것을 지키거라. 누가 그것을 딴다면 마을의 장수도 끝날 것이니. 강심은 이 말을 듣고 신중하게 꽃의 주변을 보호했다. 그는 매일 와서 지켜보았고 이 사실을 마을 어른들에게도 알려 그들 모두가 꽃을 함께 지키기로 했다. 이렇게 강심과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자연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았다. 그들 안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야말로 그들 장수의 비결임을 서로 이해하고 있었다. 마을은 그렇게 계속해서 장수의 전통을 이어가며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았다. 그린 산골의 전설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져 찾아오는 이들에게 자연의 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전해주고 있다.